약만 먹으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저는 응급실 침대 위에서 온몸이 식은땀에 젖은 채 알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4 김미정입니다. 당뇨 진단받은 지 12년, 병원도 꼬박꼬박 다녔고 약도 빠짐없이 챙겨 먹었습니다. 그날도 똑같았습니다. 식사 후 약을 먹고 소파에 기대 눈을 감았을 뿐인데 순간 눈이 핑 돌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고 의사 선생님의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약만 믿고 계셨던 것 같네요. 이런 경우 약이 오히려 몸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제 인생의 경고음이었습니다. 왜냐고요? 당뇨약은 그냥 믿고 먹으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위험한 건 수치가 아니라 습관이었다는 걸.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나는 약 잘 챙겨 먹고 있으니까 괜찮아. 병원도 자주 가고 있으니까 문제없어. 나는 수치가 안정적이니까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돼. 그 생각이 저를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은 그 위기를 넘기고 살아난 제가 당신께 보내는 진심 어린 경고입니다. 약은 믿되 생활을 바꾸지 않으면 당뇨는 조용히 그리고 갑자기 당신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당뇨로 고민하는 다른 어르신들께도 이 이야기가 공유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당뇨 진단을 받으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약 잘 먹고 병원 꾸준히 다니면 괜찮겠지.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당뇨라는 병은요, 숫자보다 생활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당뇨 진단 받았을 땐 숫자에만 매달렸어요. 공복혈당, 식후혈당, HbA1c 수치. 병원에서 수치만 잘 나오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죠. 근데 문제는 혈당이라는 게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뀐다는 겁니다. 식사, 운동, 수면, 스트레스, 심지어 날씨나 기분에 따라서도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걸 몰라요. 그냥 약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넘겨버리죠. 제가 응급실에 실려갔던 그날 식사 후 약을 먹었고 바로 소파에 누웠어요. 그 전날 운동을 꽤 했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운동으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한 상태에서 식사는 평소보다 적게 했고 그 와중에 약은 평소처럼 먹으니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진 거죠. 의사 선생님 말씀이 이랬습니다. 이런 분들 한두 분 아닙니다. 당뇨는 오히려 저혈당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혈당 증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어지럽고 땀이 쏟아지고 심하면 정신을 잃고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게 반복되면 뇌에도 손상이 갈 수 있다고 해요. 당뇨라는 병은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 터지면 그땐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 땐 더 조심해야 해요. 젊은 사람은 몸이 어느 정도 견뎌주지만 우리는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약만 믿고 계신다면 그게 바로 가장 큰 함정입니다. 약은 보조일 뿐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기까지 저는 12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병원에선 그런 얘기 솔직히 자세히 안 해주잖아요. 약 처방하고 검사 수치 알려주고 다음 예약만 잡고 끝나는 게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선요, 당뇨약만 먹는 분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생활 속 맹점들을 낱낱이 짚어드릴 겁니다. 저처럼 겪지 않으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그날 이후 저는 정말 하나하나 제 생활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막막했죠.
뭐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겠고 괜히 건드렸다가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걱정도 됐고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약은 보조 수단일 뿐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생활입니다. 그 말 듣고 부끄럽기도 하고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가장 먼저 바꾼 건 식사 습관이었어요. 예전에는 밥이든 빵이든 배만 부르면 됐지 탄수화물인지 단백질인지 따진 적 없어요. 그런데 이게 혈당에 큰 영향을 주더라고요. 이제는 밥 한 숟갈 뜨기 전에 먼저 채소를 먹어요. 당근, 브로콜리, 상추 같은 것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이렇게 섬유질을 먼저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오른대요. 저는 채소, 단백질, 밥 순서로 먹는 식사법을 지키고 있어요. 이걸 혈당 스파이크 방지 식사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밥 양도 줄였어요. 그전엔 흰 쌀밥에 국물 자작하게 해서 먹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는 흑미나 보리 섞인 밥 거기에 반 공기만 먹어요. 대신 단백질을 꼭 챙겨요. 닭 가슴살, 두부, 계란찜 같은 거요. 처음엔 심심했지만 몸이 가볍고 속이 편해지니까 이게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간식 습관이었어요. 예전엔 방송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크래커나 과일, 잼 바른 빵을 집어 먹었는데 이제는 견과류 한 줌이나 오이, 당근 스틱 같은 걸로 바꿨어요. 과일도 저녁엔 잘 안 먹어요. 특히 포도나 바나나는 혈당이 쑥 올라간다길래 아침에 소량만 먹습니다. 그 다음으로 신경 쓴 게 운동이에요. 걸어야 산다는 말 정말 맞는 말이더라고요. 저는 식사 후 꼭 10분 이상 걷기로 마음먹었어요. 배도 꺼지고 혈당도 조절되고 기분도 상쾌해지고요. 비 오는 날이나 추운 날엔 집안에서도 걷기 운동을 해요. 거실에서 부엌까지 천천히 오가면서 팔도 함께 흔들고 TV 보며 제자리 걷기도 하고요. 어르신들, 이거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는 물이에요. 혈당 조절엔 수분도 중요하대요. 예전엔 커피나 차만 마셨는데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식사 전에도 한 컵씩 물 마시기, 그렇게 습관을 들였어요. 그리고 아주 사소한 습관인데도 효과 봤던 게 하나 있어요. 밥 먹고 바로 눕지 않기. 예전엔 식사하고 바로 소파에 앉아서 드라마 보다가 그대로 꾸벅 졸고 그랬는데요. 이게 정말 안 좋대요. 소화도 안 되고 혈당도 급하게 올라가고요. 그래서 요즘은 식사 후에 설거지를 일부러 천천히 하고 그 다음에 1000걸음 걷기 정도는 꼭 해요. 그리고 어르신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스트레스도 혈당에 영향을 줍니다. 예전엔 손주랑 통화하다가 한숨 쉬고 끊는 일이 많았는데 지금은 손주 목소리 들으면 그냥 웃어요. 그래, 걔도 사는 게 바쁘지 하면서요. 제가 바꾼 건 사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 더 생각하면서 먹고 조금 더 천천히 움직이고 조금 더 마음을 내려놓는 걸.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그 작은 것들이 모이니까 몸이 가벼워지고 검사 수치가 좋아지고 무엇보다 불안이 줄어들었어요. 이젠 약 먹는 시간보다 제 밥상과 걸음걸이를 먼저 챙기게 됐습니다. 그게 진짜 건강관리란 걸 저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사람이 아파봐야 건강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안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날 응급실에서 정신을 잃고 난 뒤로 제 인생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젠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핸드폰 보는 것도 아니고 TV 트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은 뭘 먹을까, 어떻게 움직일까. 제 하루는 그렇게 시작돼요. 제가 한 달 전 받은 건강검진 결과 주치의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수치가 아주 안정적입니다. 최근에 뭔가 생활이 달라지셨나요?
그 말 듣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다시는 그날 같은 일 겪지 않으려고. 몸이 좋아지니까 마음도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엔 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겠어 하면서 소극적이었는데 요즘은 작은 것도 도전해봐야지 하는 용기가 생겨요. 근처 보건소에서 하는 당뇨 교실도 나가봤고요.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끼리 정보도 나누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 자체가 치료더라고요. 무슨 약보다도요. 그리고 손주들도 달라졌어요. 할머니 요즘 왜 이렇게 예뻐졌어요? 그 말 들으니까 그냥 웃음이 나더라고요. 사실 그전엔 애들이랑 통화해도 짜증이 많았어요. 몸이 안 좋으면 마음도 예민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제가 먼저 웃게 돼요. 그게 바로 건강한 사람이란 거 요즘은 그걸 알겠더라고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당뇨약만 믿고 나는 괜찮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약은 약일 뿐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생활이 만들어갑니다. 한 번이라도 어지럼증 있었던 분, 식후에 유난히 졸리신 분, 가끔 이유 없이 짜증이 치밀고 피곤한 분, 다 신호예요. 그 신호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저처럼 당뇨 진단받은 지 오래됐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밥상부터 걷는 습관부터 하나씩 바꿔보세요. 나이 들면 자식도 약도 병원도 다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챙겨야 할 사람은 나 자신이에요. 그리고 어르신 여러분, 이 영상 보셨다면 오늘 한 끼 식사부터 바꿔보세요. 단 거 하나 줄이고 채소 하나 더 넣고 식사 후 10분만 걷고 약 먹고 바로 눕지 말고. 그게 다 당신을 지키는 작은 혁명입니다. 저는 김미정이고 다시 건강을 찾아가고 있는 당신과 같은 평범한 노인입니다. 그런 제가 말하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는 이겁니다. 약은 몸을 살리지만 습관은 인생을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자문받은 당뇨내과 전문의 김현도 선생님의 조언을 바탕으로 정리해드리는 내용입니다. 어르신들이 꼭 아셔야 할, 하지만 병원에서는 바빠서 길게 설명 못 들었던 이야기들이지요. 첫 번째, 당뇨약은 설계도 없이 먹으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당뇨약을 단순히 혈당 수치만 보고 처방하지 않습니다. 환자의 체중, 식사량, 운동 여부, 복용 시간, 심지어 언제 가장 피곤한지 같은 생활 리듬까지 반영해서 조절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약만 잘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식사 조절이나 운동은 뒤로 미루세요. 그게 저혈당 쇼크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패턴입니다. 두 번째, 식후 혈당 관리가 핵심입니다. 공복 혈당만 신경 쓰고 밥 먹고 나서 혈당이 얼마나 오르는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현도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공복 혈당은 괜찮은데 식후에 200이 넘는 환자가 전체의 절반입니다. 식후 혈당을 체크하려면 식사 시작 2시간 후 측정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가정용 혈당 측정기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당뇨약의 종류에 따라 식사 타이밍이 달라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드시는 설폰요소제나 메트포르민 계열은 공복에 먹으면 위험하거나 식사 직전에 먹어야 효과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걸 모르고 약 먹고 나서 식사 미루면 혈당이 급락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당 떨어졌을 때 대처법은 사전에 꼭 숙지해 두셔야 합니다. 만약 식은땀, 어지럼증, 손떨림 같은 증상이 오면 포도당 캔디나 사탕, 주스 반 컵 정도를 바로 섭취하세요. 김현도 선생님은 가방에 항상 사탕이나
포도당 알약 한두 개를 넣어두는 걸 습관화하시라고 조언하셨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일수록 꼭 필요한 습관입니다. 5번째, 당뇨는 평생 관리입니다. 그러나 생활 속 작은 변화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완치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당뇨는 관리하는 병이지 고치는 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식사, 운동, 수면 습관만 조금씩 조정하면 수치가 확연히 안정됩니다. 김현도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뇨로 진단받았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내 몸을 제대로 이해하고 진짜 건강한 삶을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당뇨는 그냥 조심하면서 살면 되는 병 아니냐고요. 그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조심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 조심이 뭔지를 모르고 넘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걸 몰라서 좋은 약도 성실한 병원 진료도 다 소용없게 만들 뻔했습니다. 결국 제 몸을 지키는 건 작은 습관 하나, 생활의 자세 하나였습니다. 아침 식사 전 혈당 체크, 밥 먹고 20분 뒤에 산책 한 바퀴, 사탕 하나를 챙겨 가방에 넣는 일. 이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저 내가 오늘 하루를 조금 더 알고 살아가는 방법일 뿐이죠. 이제는 약을 먹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속이지는 않고 있는가? 이 약을 믿되 내 생활도 함께 바꾸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저 같은 어르신들이 똑같은 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 그게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혹시 주변에 당뇨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우린 혼자가 아닙니다. 당뇨도 노후도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이었습니다.